제137화 출사표 제1장. 보고를 받고 난 제갈량은 깜짝 놀랐다. 사마이가 갔다는 서량태수의 자리는 중앙군 서열 2위인 표기 장군이 갈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마이가 그 자리를 자청하였다는 것은 야심이 있다는 뜻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량은 서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금일의 신강 위구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곳에 살던 투르크족이나 흉노족 등은 성정이 거칠고 용맹했다. 그 때문에 훈련만 잘 시키면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일찍이 마등과 마초라는 걸출한 장군이 배출된 지역도 바로 그곳이었고, 동탁이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곳의 군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 점을 알고 있었기에 제갈량은 사마이의 행방을 듣고 놀란 것이었다. 조비는 이미 죽고 나이 어린 조예가 즉위하였으니 다른 것은 모두 걱정할 게 없으나 사마이만은 문제다. 지략이 깊은 그가 이제 옹주와 양주의 병마를 지휘 감독하게 되었으니 훈련을 다 시키고 나면 반드시 우리 한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먼저 군사를 일으켜 그를 치는 것이 낫겠다. 그러자 곁에 있던 군사참모 마숙이 말했다. 지금 승상께서는 남쪽을 평정하고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어 피로에 지친 군마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마땅한 터에 어찌 다시 원정을 떠나려 하십니까? 저에게 사마이가 조예의 손에 죽게 만들 계책이 하나 있는데 승상의 뜻은 어떠하실는지요? 어떤 계책인가? 제갈량이 묻자 마숙이 대답했다. 사마이는 위나라 대신이지만 조예가 평소부터 의심하고 꺼림칙하게 생각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을 은밀히 낙연과 업성으로 보내 사마이가 역모를 꾀한다는 뜬소문을 퍼뜨리지 아니하시는지요? 또 사마이가 천하에 알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포고문을 써붙여 조예의 의심을 부추기면 반드시 그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조조 때부터 있었던 사마이에 대한 의구심을 서량의 군사력에 결부시켜 더 부추겨보자는 계책이었다. 제갈량은 그 말을 따랐다. 이에 사람을 파견하여 그 계획을 은밀히 추진시켰다. 얼마 뒤 업성 성문의 한 장에 포고문이 나붙었다. 문지기가 그걸 뜯어 조예에게 바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옹주, 양주 등 각처의 군사를 총괄하는 표기대장군 사마이는 삼가신이로서 천하에 포고하노라. 지난날 태조 무왕제께서는 기업을 창립하시고 원래는 진사왕 자건을 세워 사직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하셨으나 불행히도 간악한 무리가 헐뜯는 바람에 오랜 세월 잠룡으로 지내셨느니라. 황손 조예는 본래 덕행이 없는데도 망령되이 지존의 자리에 올라 태조의 유조를 저버렸도다. 내 이제 하늘에 명행하고 백성의 뜻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군사를 일으켜 만백성의 기대에 부응고자 하나니 이 포고문을 보는 즉시 모두 새 임금께 귀순하라. 만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구족을 멸하리라. 먼저 이렇게 알려 듣게 하는 것이니 모두 이 점을 마땅히 숙지하고 있을지어다. 포고문을 읽고 난 조예는 대경실색하여 신하들을 불러들인 뒤에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태위 화음이 아래였다. 사마이가 표문을 올려 옹주와 양주를 지키겠다고 자청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옵니다. 전에 태조무 왕제께서 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마이는 매처럼 노려보고 이리처럼 뒤를 돌아보니 병권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오랜 뒤에는 반드시 나라의 큰아가 되리라고 하셨사옵니다. 오늘 모반에 싹이 드러났으니 그를 빨리 죽이셔야 하옵니다. 이리처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을 낭고라 하고 그런 인물을 낭고상이라 하는데 글자 그대로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180도 돌려 뒤를 본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이리가 뒤를 돌아보듯 경계심이 강한 노회한 사람이란 뜻이다. 어딘가 음습하고 불쾌하다. 조조도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사마이를 경계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화음의 말을 들은 사도 왕랑이 거들었다. 사마이는 육도 삼략의 병법에 능통하고 군사전략도 훤해 원래부터 큰 뜻을 품고 있던 자이옵니다. 일찌감치 제거하시지 아니하면 오랜 뒤에 반드시 화가 될 것이옵니다. 이에 더욱 놀란 조예는 군사를 일으키라는 영을 내리고 친히 정벌에 나서려고 했다. 그때 대장군 조진이 반열에서 급히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아니되옵니다. 문왕제께서 신등 몇 사람에게 태하를 부탁하신 것은 사마중 딸에게 깐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옵니다. 아직 사안의 진위 여부도 모르면서 갑자기 군사로 몰아친다면 모반을 재촉하시는 일이 되나이다. 총나라나 오나라의 세작들이 이간책을 써서 우리 군신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틈을 이용하여 공격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그 점을 살펴보소서
하지만 사마이가 정말 모반을 하면 어쩌시겠소? 조예가 묻자 조진이 대답했다. 폐하께서 의심이 드신다면 한 고조의 운몽지계를 써보소서. 안읍으로 행차하시면 반드시 사마이가 마중을 나올 것이옵니다. 그의 동정을 살펴보시다가 여차하면 수레 앞에서 바로 잡으시면 될 것이옵니다. 조진이 언급한 운몽지계란 한나라 고조 유방이 초나라왕 한신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운몽택이란 호숫가로 거짓 유람을 나갔다가 그곳에 마중 나온 한신을 불시에 사로잡았던 계책을 가리킨다. 조예는 그 계책을 따랐다. 이에 대장군 조진에게 일시적으로 나랏일을 맡기는 감국의 벼슬에 봉한 뒤 자신은 어림군 10만을 이끌고 안읍으로 갔다. 사마이는 그 까닭을 모른 채 오히려 그동안 훈련시킨 군사의 위세를 황제에게 보여주려고 병마를 정돈한 뒤 갑옷 입은 군사 수만을 이끌고 어가를 영접하러 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측근 신하가 조예에게 아뢰었다. 사마이가 과연 군사 10여만을 거느리고 대항하러 오고 있사옵니다. 실제로 모반할 생각이 있는 것 같사옵니다. 이에 놀란 조예는 황급히 조휴를 불러 명했다. 먼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막도록 하시오. 사마이는 병마가 몰려오는 것을 보자 어가도 함께 온 줄 알고 길에 엎드려 맞았다. 이를 보고 조유가 앞으로 나서 말했다. 중달은 선제로부터 탁고의 무거운 소임을 받은 처지인데 어찌하여 모반을 하였는가? 이에 크게 놀라 낯빛을 잃은 사마이는 온몸에 진땀을 흘리며 물었다. 내가 모반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조유가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자 사마이는 펄쩍 뛰었다. 이는 필시 오나라나 총나라의 간교한 세작이 부린 이간책입니다. 우리 군신으로 하여금 서로 해치게 만들어 놓고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오려는 술책이요. 내가 마땅히 황제를 뵙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군마를 물리고 조예의 수레 앞으로 가서 엎드려 울며 아뢰었다. 신은 선제로부터 탁고의 무거운 수임을 받았는데 어찌 감히 딴 마음이 있겠나이까. 이는 필시 오나라나 총나라의 관계가 분명하옵니다. 청컨대 신은 얼마간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총나라를 무찌른 다음 오나라를 침으로써 선제와 폐하께 보답하고 신의 마음을 밝히고 싶나이다. 의심을 풀지 못한 조예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앞에 있던 화음이 아뢰었다. 병권을 주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즉시 파직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소서. 조예는 그 말에 따라 사마이의 관직을 삭탈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조휴에게 옹주 양주의 병마를 지휘 감독하라는 영을 내린 다음 낙양으로 돌아왔다. 세작은 이 같은 사실을 탐지하자 곧 총나라로 들어가서 보고했다. 제2장 보고를 받은 제갈량은 크게 기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위나라를 정벌하고 싶었으나 사마이가 옹주 양주의 군마를 지휘 감독하고 있어 참아왔다. 이제 계책에 빠져 자리에서 쫓겨났으니 무엇을 더 걱정하겠느냐. 다음 날 아침 후주가 대조회를 열자 제갈량은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출사표를 올렸다. 출사표란 출병에 앞서 그 뜻을 임금께 올리는 글이다. 신제갈량이 아뢰옵니다. 선제께서는 창업을 반도 이루지 못하시고 중도에 붕어하셨나이다.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뉘고 익주는 피폐하니 실로 나라에 존망이 걸린 위급한 때이옵니다. 하오나 안으로는 폐하를 모시며 호위하는 신하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밖으로는 충성스런 뜻을 지닌 군사들이 몸을 돌보지 아니함은 선제께 받은 특별한 대우를 잊지 못하여 이를 폐하께 보답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마땅히 성덕을 널리 펴심으로써 선제께서 후세에 끼치신 덕을 빛내고 뜻 있는 선비들의 의기를 널리 북돋아 주셔야 하옵니다. 함부로 스스로를 비하하시거나 옳지 않은 비유로 대의를 이르심으로써 충직한 간언의 길을 막으셔서도 아니 되옵니다. 폐하의 궁중과 승상부의부중이 모두 한 몸이 되어야지 잘한 자를 승진시키고 잘못한 자를 처벌하는 잣대가 서로 달라서는 아니 되옵니다. 만일 나쁜 짓을 하여 법을 어긴 자나 충실하고 선한 일을 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담당관에게 넘겨 그 형벌과 상을 논하게 함으로써 폐하의 공평하고 밝은 정치를 드러내셔야지 사사로이 한쪽으로 치우쳐 궁중 안과 밖의 법이 달라지게 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시중 과규지와 비해 시랑 동윤 등은 모두 어질고 성실하여 뜻과 생각이 충직하고 참되기에 선제께서 발탁하시어 폐하께 남겨주셨나이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궁중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말고 모두 그들에게 물어본 후에 시행하시면 반드시 빠진 것을 보충받아 널리 이로움이 있을 것이옵니다. 장군 상총은 사람됨과 행실이 착하고 공정하며 군사에 밝아
지난날 시험 삼아 써보았더니 선제께서도 그를 유능하다고 칭찬하셨나이다. 이에 여럿이 의논한 끝에 상총을 천거하여 도독으로 삼았사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진영 안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말고 모두 그에게 자문하시면 반드시 진중이 화목하고 우수한 자나 열등한 자나 모두 제자리를 얻게 될 것이옵니다. 전환이 흥성하였던 것은 어진 신하들을 가까이 하고 쏘임배를 멀리한 까닭이고, 후환이 기울어 무너지게 된 것은 쏘임배를 가까이 하고 어진 신하들을 멀리한 까닭이옵니다. 선제께서는 생존해 계실 때 이 문제를 신과 논의하실 때마다 환제와 영제에 대하여 탄식하고 통안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적이 없었나이다. 시중, 상서, 장사, 참군 등은 모두 마음이 곱고 성실하여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킬 신하들이오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들을 가까이 하고 믿으소서. 그리하시면 한나라 왕실의 융성을 가히 기약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신은 본래 평민 출신으로 남양군에서 몸소 농사를 지으며 난세의 목숨이나 구차히 보전하려 하였을 뿐 제후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구하지는 아니하였나이다. 하오나 선제께서 신이 낮고 천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송구스럽게도 몸을 굽혀 3번이나 초려로 찾아오시어 신에게 당대의 일을 물으시니 이로부터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나이다. 그 뒤 기울어져 엎어짐을 당하는 패전의 와중에 쏘임을 맞고 위난의 때에 명을 받들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20하고도 한 해가 지났사옵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아셨기에 붕어에 즈음하여 신에게 나라의 큰일을 맡기셨사옵니다. 명을 받은 일에 밤낮으로 우려하며 부탁받은 일을 다 받들지 못하여 선제의 영광을 손상시키지나 아니할까 두려웠나이다. 그런 까닭에 지난 5월에는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숙이 들어갔었사옵니다. 그 결과 남방은 이미 평정되었고 갑옥과 병기도 넉넉하오니 이제는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나아가 중원을 평정하고자 하옵니다. 어리석고 둔하나마 있는 힘을 다하여 간용을 제거하고 한나라 왕실을 부흥시켜 옛 도읍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선제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을 다하는 직분이옵니다. 나라에 무엇이 이롭고 해가 되는지를 짐작하여 충언을 다하는 것은 과규지, 비애, 동윤의 소임이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역적을 토벌하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맡겨주소서. 만일 성과가 없거든 신의 죄를 다스려 선제의 영전에 고하시고 한나라 왕실의 부흥에 대한 충언이 올라오지 아니하거든 과규지, 비애, 동윤 등의 잘못을 꾸짖으심으로써 그들의 게으름을 밝히소서. 폐하께서도 스스로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신하들에게 물어보심으로써 옳은 말을 살펴 받아들이시고 선제께서 남기신 유조를 깊이 따르소서. 그리하신다면 신은 은혜를 받아 감격을 이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표문을 올리려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더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뛰어난 명문이다. 정사 삼국지와 남북조 시대의 문선, 송나라의 문장 괴범과 고문 진보에도 실려있는 이 출사표를 두고 일찍이 남송의 문인 안자수는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충신이 아니다. 라고 평했다. 고문 진보에는 선배들이 이르기를 이 표문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없는 자라 하였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공명의 뜻은 참으로 천년 뒤에도 영웅의 눈물을 떨구게 한다. 라고 적혀 있다. 또 북송시대를 대표하는 문장가 소동파는 공명은 문장으로 스스로 이름이 나지는 아니하였으나 출사표 하나는 이훈, 10명과 안팎의 짝을 이룬다. 라고 평했다. 인용문에 언급된 이훈, 10명이란 속칭 공자의 저서로 알려진 서경의 상서 장에 들어있는 항목들이다. 다시 말해 제갈량은 일찍이 문장가로 이름이 나지도 않았고 문장가로 행세하지도 않았지만 출사표 하나로 서경의 명문들에 맞먹는 문장가가 되었다는 뜻이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의도 호치당은 의견을 주고받음에 재치가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인데 지난번 모시고 앉았을 때 보니 술을 몇 잔 드신 후에는 매양 공명의 출사표를 읊으셨다. 선배들이 이 글을 높이고 숭상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까닭없이 그러하였겠는가? 라고 출사표를 간접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제3장 후대의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이 출사표를 읽고 난 후주가 말했다. 승상아버지께서는 남쪽을 정벌하시느라 먼 길에 고초를 겪으시고 이제 막 도성에 돌아와
아직 편히 쉬지도 못하셨는데 이제 또다시 북벌에 나서려 하시니 심신이 지치실까 걱정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신은 선제께 탁고의 무거운 쏘임을 받은 이래 한시도 게을리한 적이 없사옵니다. 이제 남쪽은 평정되어 나라 안을 돌봐야 할 걱정거리가 없사오니 이때 역적을 토벌하여 중원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나이까. 그러자 태사초주가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신이 밤에 천문을 보니 북쪽에 왕성한 기운이 한창이고 별빛의 밝기도 배나 되는 것이 아직은 도모할 때가 아니옵니다. 그리고는 제갈량에게 고개를 돌렸다. 승상께서는 누구보다 천문에 밝으시면서 무슨 까닭으로 강행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천도는 변화가 무상한 것인데 어찌 그에 구애받을 수 있겠소. 나는 지금 군마를 한중에 주둔하여 위나라의 동정을 살펴본 뒤에 움직이게 될 것이오. 이에 초주가 다시 강력히 말렸으나 제갈량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는 출사표에 적힌 대로 곽유지, 동윤, 비해 등을 시중으로 삼아 궁중의 일을 맡아보게 하고 상총을 대장으로 삼아 어림군을 지휘 감독토록 했다. 그리고 진진을 시중으로 삼고 장원을 참군으로 삼고 장애를 장사로 삼아 승상부의 일을 관장하게 했다. 또한 두경을 간이대부로 삼고 두미 양홍을 상서로 삼고 맹광내민을 제주로 삼고 윤목 이선을 박사로 삼고 극정비시를 비서랑으로 삼고 초주를 태사로 삼아 내외 문무관료 100여 명과 함께 총나라의 내정일을 처리토록 했다. 후주의 조서를 받은 제갈량은 승상부로 돌아오자 모든 장수들을 불러들여 명령을 듣게 했다. 선두부대의 총사령부인 전독부는 진북장군 승상삼아 양주자사 도정우 위원에게 맡겼다. 그리고 전군도독에는 부풍태수 장익, 아문장에는 비장군 왕평, 후군영 병사에는 안한장군 이회, 부장에는 정원장군 한중태수 여애, 좌군영 병사에는 평북장군 진창우 마대, 부장에는 비위장군 요화, 우군영 병사의 분위장군 박양정우 맞춤, 을 임명했다. 또 무용장군에는 관내후 장애, 행중군사의 거기대장군 도양우 유염, 중감군의 양무장군 등재, 중천군의 안원장군 마속, 전장군의 도정우 원침, 좌장군의 고양우 오해, 우장군의 현양우 고상, 후장군의 안락정우 오반, 영장사의 수군장군 양해, 행정감군의 정남장군 유파, 행전호군의 편장군 한성정우 허윤, 행좌호군의 독신 중랑장 정함, 행우호군의 편장군 유민, 행중정군의 토로장군 상관홍, 행중참군의 소무중랑장 호재, 행창군의 건의장군 여만, 행창군의 편장군 찬습, 행창군의 비장군 두해, 행창군의 무략중랑장 두기, 행창군의 수용도의 성발, 영종사중랑의 무략중랑장 번기, 전군서기의 번건, 승상영사의 동궐, 장전좌호이사의 용양장군 관응, 장전우호이사의 호익장군 장포를 각각 임명했다. 이상의 관원들은 모두 평북대도독 승상무양우, 익주목 진해회사 제갈량을 따라 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북벌을 위한 모든 인사를 단행한 뒤 제갈량은 이엄 등에게 서천어기를 단단히 지켜 동호를 막으라는 경문을 보냈다. 마침내 건흥 5년 봄 3월 병인이를 택해 위나라 정벌을 위한 군사를 출동시키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한 늙은 장수가 군막 앞에 나타나 소리쳤다. 내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은 연파의 용기와 마원의 기백이 있소이다. 이들 옛사람도 모두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쓰지 아니하는 거요.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조은이었다. 그가 언급한 연파는 전국시대 조나라의 명장이고 마원은 후한 초기의 명장인데 둘 다 노익장을 과시했던 장군들이다. 제갈량이 좋은 말로 달랬다. 내가 남쪽을 평정하고 돌아와 보니 마맹기가 병사하여 그 애석함이 마치 한쪽 팔을 잃은 것 같더군요. 이제 장군은 연세가 높으시니 만일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일세의 명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촉군의 날카로운 사기마저 꺾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조은이 더욱 목청을 돋우었다. 내 선제를 따른 일에 싸움터에 나서면 물러서지 아니하였고 적을 만나면 앞장서서 싸웠소이다. 대장부가 싸움터에서 죽으면 행운이거늘 내 무슨 여한이 있겠소이까. 원컨대 정군의 선봉장으로 삼아주시오. 제갈량은 2번 3번 간곡히 말렸으나 조은은 듣지 않았다.
나를 선봉장으로 삼아주지 아니하면 이대로 계단돌에 머리를 치박아 죽고 말겠소. 그렇게까지 나오니 제갈량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장군께서 기어이 선봉에 서고 싶으시다면 한 사람과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나섰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노장군을 모시고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무찌르고 싶습니다. 제갈량이 보니 바로 등지였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정예병 5천과 부장 10명을 추려 조은과 등지를 딸려 보냈다. 마침내 제갈량의 출정일이 되자 후주는 문무백관을 이끌고 북문박 십리까지 나가서 전송했다. 제갈량은 후주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각종 깃발이 들판을 뒤덮고 여러 가지 창들이 숲을 이룬 가운데 제갈량이 이끄는 군대는 한중을 향해 출발했다. 행렬은 길을 따라 끝없이 구불구불 이어졌다. 이처럼 총나라 대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자 위나라 변경 지역에서는 이 사실을 즉각 낙양에 보고했다. 마침 조회는 조회를 열고 있다가 측근 신하를 통해 이를 보고받게 되었다. 변경의 관리가 와서 보고하기를 제갈량이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중으로 나와 주둔하여 싸우며 조은과 등지가 선봉군을 이끌고 우리 경내로 쳐들어오고 있다 하옵니다. 깜짝 놀란 조회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장수가 되어 촉군을 물리치겠소? 그러자 한 사람이 불쑥 나섰다. 제가 가겠사옵니다.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하후연의 아들 하우무였다. 그대가? 예, 신의 아비가 한중에서 전사하여 이를 깔며 원통해하였사오나 아직까지도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촉군이 변경을 침범하였다니 신이 맹장들과 함께 가고 싶사옵니다. 폐하께서 관서에 군사를 내려주시면 앞으로 나가 촉군을 쳐부수겠나이다. 위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 아비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신은 만번 죽어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하우무의 자는 자림인데 성미가 매우 급하고 또 아주 인색한 자였다. 어려서 하우돈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아비 하후연이 황충에게 죽임을 당하자 조조는 그를 가엾게 여기고 딸 청하공주를 주어 부마로 삼았다. 이 때문에 조정 안에서 존경을 받고 병권까지 쥐게 되었지만 실제 전투에는 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출정하겠다고 자청하니 조회는 그를 대도독으로 삼고 관서 여러 방면에 군마를 지도하여 적을 무찌르라고 영을 내렸다. 그러자 사마 왕랑이 말렸다. 하후부마는 아직까지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막바로 큰 임무를 맡기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옵니다. 더구나 제갈량은 지혜가 풍부하고 계략이 많은 데다 육도 삼략의 병법에 매우 정통하니 함부로 맞서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하우무는 버럭 화를 내며 왕랑을 공격했다. 사도께서는 혹 제갈량과 손을 잡고 내응이라도 하려는 게 아니십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육도삼략을 배우고 익혀 병법에 정통하거늘 어찌 제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십니까? 제가 만일 제갈량을 사로잡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 황제를 뵙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쐐기를 박는 바람에 왕랑 등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하우무는 위나라 국주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안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관서 일대의 병마 20여만을 동원하여 제갈량과 맞서러 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